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4 48호 찾아왔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오늘은 인천 원도심에 들어가는 핫할만한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지냐? 힐스테이트 9월 아트파크입니다. 위치는 이름이 아트파크잖아요. 아트와 파크가 어울리는 곳에 들어갑니다. 왜 아트냐? 여기 보시면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요. 바로 그 건너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트고, 또 하나는 여기 지난번에 인천시청의 포레나 더샵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중앙공원이 이렇게 쭉 길쭉하게 놓여 있거든요. 그 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아트와 파크. 그리고 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인천광역시청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술회관역 있잖아요. 인천 1호선인데 여기 직결 통로가 생깁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핫할만한 단지, 그래서 분양가도 좀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보다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단지 9월 아트파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이렇습니다. 예술이야. 거북이 하늘을 날다. 거북이는 원래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는 애인데 하늘을 날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정했냐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월동 할 때 구자가 거북구자고 월자가 달월자예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달은 하늘에 떠 있죠. 거북이 하늘을 날다. 인천 부동산의 현재 흐름을 제가 올해 초부터 전망편 9편이라든가 최근에 인천 청라편, 그리고 바로 전 영상 G5를 통해서 송도편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이제 저점에서 전고점, 21년도 전고점에서 한 30-40%까지 확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한 다음에 거북이처럼 느리게 기고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쳐들었죠. 곧 하늘을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포레나 더샵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인천 전망편, 통합편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최근에 올려드린 것 중에선 바로 지난 영상인 G5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청라에 대한 분석 영상, 혹은 경기 광주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여기 3주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인천을 그렇게 평가하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9월 아트파크, 힘들어요. 9월 아팍이라고 그러겠습니다. 힐스 아팍은 지금 현재로선 얼마 전에 포레나 더샵이 미분양이 좀 났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얘도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후에 얘가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얘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단지는 아닙니다. 대단지 측면에서 평가해보자면 496세대, 대략 500세대, 딱 중규모에서도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죠. 딱 그냥 중규모 끝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핵심 단지는 맞습니다. 인천 원도심, 최근에 인천 원도심들의 그래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도화 쪽에도 들어갔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포레나 더샵, 인천 시청역 여기도 들어갔고, 얘도 들어가고, 조만간 산곡 쪽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좀 이런 식으로 괜찮은 애들이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이 원도심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평가 받았던 지역이에요.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올해 초 인천 전망편에 말씀드렸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전에 원도심 84가 분양가가 10억을 넘어서 지금 12, 13억까지 갔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건 아직 없거든요. 아마 새로 나온 게 있으면 그 이상 날 겁니다. 즉 3년 전에 수원이 보였던 모습을 인천은 이제 막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원도심에서 10억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84에서. 근데 얘가 좀 이따 보시겠지만 거의 근접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원도심이 어떤 인천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인데, 인천은 대도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천 원도심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역세권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예술회관역 인천 1호선인데 직결 통로가 생깁니다. 모집 공고문 보시면 되고, 아직 그랜드 오픈 안 했는데 그랜드 오픈하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 나올 거예요. 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던데 좋죠. 비 안 맞고 갈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예술회관역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한정거장 가면 인천시청역이 있어요.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근데 1호선, 2호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가 들어옵니까? GTX-B가 일단 30년으로 기획돼 있습니다. 물론 1년 정도 밀려서 31년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가 힐스 아팍이 30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쯤 되면 가시화돼서 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청역까지도 걸어서도 1km권입니다. 물론 직결 타고 한정거장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공원이잖아요. 따라서 뭐 날씨 좋은 날, 봄, 가을에는 천천히 걸어가셔도 되는 거리에 GTX-B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입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술회관역 인천 1호선이 바로 직결되고,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거, 시세에 영향을 미칠 거는 인천 시청역이라고 봅니다. GTX-B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당연히 인천 시청역은 인천 1, 2호선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인천에서 교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에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500세대라는
하는 규모, 그리고 그에 따라서 힐스테이트지만 커뮤니티 같은 게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인천 원도심에서 흔치 않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지성은 갖출 만한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입니다. 제가 올해 초 혹은 작년에 청학역 얘기할 때부터 더 올라가면 CTOCL이라든가 레미안 센트리폴 청학역 확정되기 전에 걔네들 분양했었잖아요. 용현 하객지구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인천 원도심도 조만간 84가 분양가 10억을 넘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얘가 거의 근접해서 나왔습니다. 1,000만 원 차이 프로했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즉 인천 원도심의 어떤 분양가 흐름, 근데 사실 원도심의 분양가 흐름은 여타 인천의 주요 지역들 송도, 청라, 검단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역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기타 화제성은 GTX-B입니다. 용현하기계 청학역이라든가 송도의 인천대 입구역이라든가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레너더샵이 들어간 인천시청역이라든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부평 쪽도 그렇고, 그리고 7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서잖아요. GTX-B가. 전반적으로 GTX-B는 인천의 어떤 부동산 시장 판도를 갖다가 바꿀 그런 요소인데, 그런 점에서도 중요한 단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정보 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날 특공이 있고 19, 20일에 1, 2순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은 예술회관역이 직결되고 인천시청역에 GTX-B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인천시청역에서 서울역까지는 대략 24, 5분 정도 걸리는 거니까 시청역까지 걸어가든 예술회관역에서 타고 가든 한정거장 그랬을 때 대략 30분대면 서울역까지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결되니까 거의 도어투도어잖아요. 역까지도 얘는. 자, 규모는 496세대고요. 특공이 217세대, 일반이 279세대가 나와줬습니다.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3층까지가 뭐예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줍니다.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 잘 될 만한 곳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데 제가 써놨어요. 39층 4개동. 입주는 좋습니다. 30년 10월입니다. 보통 요즘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면 입주 기간이고 좀 길면 3년 6개월 그러는데 얘는 4년 5개월입니다. 지금 26년 5월이잖아요. 27, 28, 29, 30까지 채우고 나서도 5개월 뒤, 즉 4년 5개월 뒤입니다. 얘는 나쁘지 않죠. 왜냐면 GTX-B가 현재 30년 개통 예정인데 밀려도 31년 정도만 개통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자마자 GTX-B가 주는 시세 흐름, 이걸 탈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입주 대기간이 긴 거. 분산제 적용 안 되는 민간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매 1년만 적용이 됩니다. 뭐 인천은 전반적으로 아직 규제 지역에 안 묶였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좋죠. 서울은 들어가고 싶어도 대출도 안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경기도 일부 포함해서. 분양가 중요한데요. 84가 7.5에서 9.1억에 나왔고 101령이 있습니다. 물론 주력은 84예요. 세대수로 봤을 때 101령도 있는데 얘는 9.7에서 11.3억에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 9억을 넘었습니다. 저 인천 포레나더샵이 10억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10억을 안 넘었어요. 걔는 5구 나왔었는데 그 5구를 역산해서 추정했을 때 84가 9.4억대 정도 최고층 최고 프로했을 때 그 정도였거든요. 이 기본 분양가가 9억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 분양가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확장비가 있죠. 84 2,000 100일 2200 필수답게 싸지는 않죠. 그렇다고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확장비 이 정도는 민간에서. 에어컨은 5기 880 6기 1000 그냥 준수하게 나왔고 옵션이 근데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형이 있고 프리미엄도 또 따로 놨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에서 특히나 주방이라든가 욕실 이런 거 들어가시면 외국재로 쫙 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계산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급이 있으면 고급을 다 넣어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84도 5000 요거 못합니다. 100일은 5500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옵션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따로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부는 들어가실 때 사재로 하는 게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품질에서도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단지에서 선택이 기본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으로 좋은 걸로 다 때려박아 드리잖아요. 그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확장비 2,000에 에어컨 800 대략 3,000에 옵션 5,000 다 한다고 쳤을 때 좋은 걸로 한 8,000 정도 나옵니다. 뭐가? 84 옵션이. 그 다음에 100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 에어컨 옵션 합하면 한 500 차이 나요. 그래서 얘도 그냥 8,000을 더 해드렸습니다. 기본 분양가에다가. 그래서 나온 실질적인 분양가 84는 8,000을 더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8.3에서 9.9억입니다. 10억은 터치 안 했어요. 101령은 10.5에서 12.1억이 나옵니다. 물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 받으면 중도금 대출이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왜 안 포함시켜? 이러는 분들인데 그거는 지금 기축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 내잖아요. 지금 기축을
매입해서 들어갈 때. 근데 우리가 보통 기축 매매할 때 그 이자를 포함해서 가격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변 단지 비교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는 겁니다. 기축도 들어갈 때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 내니까. 자, 여하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84 최고층 최고 풀업으로 하면 10억에서 1000만 원 빠지는 9.9억 정도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1형은 12억이 넘게 나온 겁니다. 계약금은 5%. 그나마 나쁘진 않죠. 평면도는 포베이 판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늘 그렇듯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랜드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날 특공인데 제가 내일 그랜드 오픈해서 평면도 이런 거 확인하고 영상을 찍으면 못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면도가 안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충 알아보니까 일단 포베이 판상 중심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아주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평면도가 아니라 입지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층 이상으로 제가 빨간색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저층 싫어하시잖아요. 1, 2, 3층 되는 거 싫어하시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근린 생활시설이 3층까지 들어가고 4층에는 커뮤니티라든가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4층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입주하신 아파트는 5층부터입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그래서 842도 5층부터 줘요. 그렇죠? 5층부터 다 5층부터입니다. 100일 정도 그렇고. 즉 저층이 없다. 적어도 1, 2, 3, 4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나쁘지 않죠. 3층까지는 근린시설, 지하 1층하고 지상 3, 4층에는 커뮤니티가 일부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5층부터가 거주하시게 될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커튼 롤록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모집공고에는. 자체 편의성, 이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봐요. 왜냐면 얘가 단지 규모 자체가 500세대잖아요. 물론 강남이면 500세대 규모라도 수영장 뭐 이런 거 다 넣어줍니다. 대신 분양가가 25억 막 이렇게 가죠 지금. 개발해서 얘는 그 가격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하우스, 키즈 라운지 등이 들어가는데 아마 자잘한 건 좀 더 들어가 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랜드 오픈을 안 해서 조감도 같은 게 안 떠 있어서 제가 그냥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정확한 것들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하고 골프 연습장, 키즈 라운지 같은 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게 근린 시설 있잖아요. 여기 3층까지. 여기에 웬만한 즐길 거리들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위치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뭐 이쪽 9월 쪽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카페라든가 웬만한 편의시설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파크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공식 명칭은 센트럴 파크 아닙니다. 얘 보면 올림픽공원이라고 돼 있고 중앙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중앙공원이 센트럴 파크잖아요. 번역하면 뭐 여기 인천분들 다 잘 아시니까 더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관공서 같은 거 옆에 경찰서라든가 좀만 가면 시청 같은 거 뭐 얼마나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고요. 주차는 1.35대 1입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건 나쁘지 않다. 다만 중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딱 500세대급이잖아요. 커뮤니티가 조금 빠진다는 거. 뭐 근데 그거는 브랜드는 힐쓰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위치각으로 저는 깡패인 것 같아요. 교육은 성리 초중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도심에 들어가는 단지들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서울도 그런데 계획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들이 좀 먼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 인천 성리중학교와 성리초등학교가 같이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근데 얘 번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잖아요. 그럼 거리를 재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대략 650에서 700m 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원도심에 들어가는 것 치고 그렇게 멀질 않다. 서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제가 드파인 연희 보여드렸는데 거기는 언덕 넘고 산 넘고 그래서 1.2km도 가거든요. 원도심 재개발이 그게 조금 문제예요. 근데 얘는 그나마 나쁘진 않다. 그래서 초중 가까이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 9월 여자중학교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고 주변에 학교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가는 9월도 있고 송도도 뭐 인천도 여기 송도 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뭐 1호선 이용했을 때 송도 학원가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셔틀도 웬만하면 다니는 곳들이 있죠. 대형 학원들은 다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성은 인천 원도심이잖아요. 이 주변에 뭐 교보문고도 있네요. 이용할 수 있는 거 많죠. 그냥 원도심의 특징이에요. 원도심은 주택들이 노후화됐을 뿐이지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원도심에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 들어가는 게 재정비물량인데 얘 그렇게 나온 거니까 편의성 측면에서 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정보였고요. 그럼 얘는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얘는 착하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뭐냐면 얘 포레나 더샵 제가 2개 찍어드렸거든요. 얘도 특히나 인천 원도심엔 대장이 될 만한 단지라서. 근데 이 두 영상을 보고 욕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한 20억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당장 말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그래도 84 환산했을 때
9.4억 정도? 좀 이따 정확히 보여드리겠지만 그 정도였거든요. 걔보다 비싸게 나왔잖아요. 물론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 가까이 있어서 좋은데 얘보다는 직결되니까 얘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규모라든가 이거 포레나 더샵 영상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단지잖아요. 이거 2000세대 넘는 거기에 따른 커뮤니티라든가 뭐 사우나도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 뭐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주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9월 힐스 아트파크 좋다 분양가가 착하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현재로서. 왜냐면 포레나 더샵이 더 싸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포레나 더샵 84는 안 나왔어요. 59를 추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전 영상 G5는 84가 옵션 했을 때 12.5에서 13.5에 나왔거든요. 물론 G5의 위치와 위상이 있죠. 저는 걔가 인천 전체의 대장이 될 거라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걔보다는 싼데 딱 얘를 갖다가 착한 분양가다 말하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지금. 하지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단지의 구체적인 분양가보다는 인천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 같은 걸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얘가 지금 30년에 들어가요. 시기는 나쁘지 않죠. 근데 84가 최고 풀업, 최고층 했을 땐 얼마까지? 9.9억까지 나갑니다. 물론 싼 건 8.3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층이면 풀업해도 8억대 초반이에요. 이에 반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포레나 더샵이 얼마에 나온 거냐면 포레나 더샵은 29년도에 들어가죠. 이 빨간색이 포레나 더샵인데 59만 나왔잖아요. 59가 6.3에서 7.1억이 나왔어요. 풀업했을 때 얘를 갖다 역산할 수가 있잖아요. 59는 84의 4분의 3 가격이고 기축 시세든 분양가든 다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 59를 역산하면 84가 포레나 더샵의 경우에 얼마에 나온 거냐? 8.4에서 9.5억 정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층은 1,000만 원. 그리고 고층은 4천 정도 비싸게 나온 거예요. 뭐가? 힐스 9월 아트파크가. 따라서 요것만 본다면 더군다나 59가 미분양 났잖아요. 지금 줍줍 하고 있던데. 사실 이 줍줍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영상을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줍줍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줍줍이라도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여하튼 포레나보다 좀 더 비싸게 나와서 뭔가 망설여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84 지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았고 물론 조합원 입주권 어떻게 할 수는 있죠. 근데 현금 드는 게 좀 다르잖아요. 입주대 기간이 있는 거고 얘는 분양이. 그죠? 또 하나 살펴볼 게 306구역 아직 안 나왔는데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합원 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 현재는 이거 한 2, 3개월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9.1에서 9.5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흐름이. 두산 2부 수자인 부평더 퍼스트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5구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84 추정해 봤을 때 8.4에서 9.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레나랑 유사하게 나왔던 이번에 나온 힐스 아파 이 가격이 최근 원도심의 기본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 단지를 비교했을 때는 설렁설레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어제 보여드렸던 G5와 연관해서 인천대 입구 이거 G5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비슷해요. 인천대 입구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네 파크에비뉴 F14, 15, 13 얘네가 지금 대략 가격이 요거예요. 10.5에서 13.5. G5가 요 가격에 맞춰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어제 올려드린 G5 분석편 1편 보시면 됩니다. 즉 이쪽에 비해서는 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송도잖아요. 송도에 갖춰진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면 얘보다는 그래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네들 17, 18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차는 많이 나죠. 12, 13년 차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 호우금 있잖아요. 아라역 근처에 있는 걔네들이 7억에서 8.2억 정도 대략 8억 선까지 가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신검단 중앙역 쪽 있죠. 그쪽은 지금 뭐 매매는 안 되고 있는데 대략 9억 선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 검단에서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들 있잖아요. 5호선이라든가 뭐 서강급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신검단 중앙 쪽 가격과 유사하거나 고층 기준으로는 좀 더 비싸게 5천 이상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티오시엘이나 수자인 로이파크 레미안 센트리폴 있었잖아요. 제가 뭐 재작년부터 해드렸던 용현 하객 쪽에 들어간 애들 얘네들은 레미안 센트리폴이 8억까지 가고 나머지는 7억대 에 나왔었습니다. 일부 잔여 물량도 있죠. 센트리폴은 잘 됐고요. 30대 1로. 얘네들에 비해서는 대략 2억 가까이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에서 2억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산을 제가 다뤄드렸죠. 물론 구축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삼산 6, 7단지 여기는 지금 현재 6점에서 7.3억 정도 나가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최근 영상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냥 빠르게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일단 포레나 더샵하고 유사 분양가인 건 맞아요. 이게 포레나 더샵 84 추정이잖아요. 한 저가에서 1천, 고가에서 한 3천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포레나 더샵이 좀 더 우위라고 생각해요. 뭐보다? 얘보다. 아팍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지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거.
500세대고 저기 2000세대 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포레나더샵은 그에 반해서 초등학교도 조금 멀고, 근데 GTX-B를 이용하는 건 여기서 직결돼서 한정거장 가서 이용하나 포레나더샵에서 좀 걸어가서 이용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단지 규모, 그에 따른 커뮤니티,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저는 포레나더샵이 좀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포레나더샵을 지금 84 들어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분양가를 마냥 깔만한 분양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인천 원도심 분양가가 드디어 수원이 3년 전에 보였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즉 10억 선을 터치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당장 2단지를 안 들어가시더라도 인천에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분양가 흐름이라든가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 전에 이제 다 해드렸는데, 영종에서는 대장이 될 만한 애가 얼마 전에 분양했죠. 디에트르. 걔가 7억대 84 기준입니다. 프로페스 때. 그리고 검다는 뭐 최근에 괜찮은 단지가 나온 건 없는데 여기도 나오면은 아마 7억대에서 8억대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라는 얼마 전에 이 가정이지구, 청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가정이지구에 공공이 들어갔거든요. 공공이니까 여러 가지 주차나 커뮤니티 문제 있다고 얼마 전에 영상 띄워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6.6억에 나왔습니다. 공공인데 근 7억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죠? 원도심은 거의 다 9억대를 터치하려고 하고 있다. 84는. 그 다음에 송도는 G5가 12에서 13억이 나왔지만 얼마 전에 유승한 애들 1109 아직 거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고 많이 욕하시죠? 이쪽이 9억대에 나왔어요. 다만 미분양 났죠. 여기 뭐 나중에 트램이라도 들어가줘야지 많이 오를 텐데, 그런 거 봤을 때 이 분양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흐름에 맞춰 나온 거다. 이 단지 분양가가 착하다고 말하기 힘든데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에 그냥 맞춰 나온 분양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흐름에 묻혀서 가는 거 아니니 얘? 그러니까 얘는 별것도 아닌데 그 흐름을 탄 거니까 잘못된 가격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 예. 탈만한 흐름을 그냥 탄 분양가. 왜냐면 인천은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21년 정고점이 떨어져서 저점이었잖아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5구 형들이 쳐들기 시작했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흐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분양가도 고점에 나온 분양가는 아니에요. G5처럼. 제가 G5 바로 전 영상에서 12억에서 13억이지만 저는 거기 12, 13억도 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얘가 당장 포레나더샵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파기, 예, 아트파크가 비싼 건가 포레나가 싼 건가 물어보신다면 포레나가 싸게 나왔던 겁니다. 얘는 그냥 맞춰서 나온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가치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광의적 평가와 협의적 평가 둘로 나눠서 해드리죠. 먼저 광의적 평가, 좀 넓은 범위로 해드리면 23년 전고점을 뚫고 이미 후고점, 즉 전고점보다 50% 이상 오른, 보통 10년 주기로 바뀌는데 강남 애들은 5년 만에 뚫고 지금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규제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도 반포하고 대치가 후고점 간 건 맞는데 그 뒤에 출발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잠실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마레프 같은 애들, 걔네들도 이미 후고점까지 갔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단지별로 다 보여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전망편들 보여드린 거 보시면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요거 경기 광주편 요거라든가 전망편, 혹은 인천 전망편 1편 요거 보시면 제가 단지 갖고 다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곡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전고점 대비 50% 오른 후고점까지 가지 못했지만 전고점에 30% 정도 오른, 곧 후고점에 다다르는 곳까지 간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디? 과천이라든가. 과천은 후고점 금방 갈 텐데 얘네가 분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매매가 많이 없어서 아직. 과천 종합청사 앞쪽들. 하여튼 걔네들이라든가 마곡 쪽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한다는 건 전고점에 떨어졌다가 그 전고점 21년 가격까지 나가기 시작한 거. 인천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죠. 어디가 내렸습니까? 안양 서부라든가 김포라든가 부천 쪽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있고, 인천도 시작은 했어요. 삼산 쪽 같은 데 보시면 고개 쳐든 거 보이실 겁니다. 84도 쳐들었어요. 결국 지금 인천은 시작점이란 얘기예요. 즉 앞선 애들은 이미 후고점 도달한 애, 전고점 돌파하는 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제 영상 보시면 안산도 제가 보여드렸죠. 안산도 전고점 돌파했고 광명은 전고점 돌파하고 이미 후고점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좋은 곳이지만 인천이 안산이 막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천은 아무래도 분양 물량도 많다 보니까 시작점이에요. 조금 늦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럼 협의적으로는 얘는 어떠냐? 포레나가 해자였던 겁니다. 포레나 때 제가 영상 띄워드리고, 더군다나 두 편 중 하나는 광고가 들어서 광고 영상이다 보니까 막 욕을 하셨거든요. 이 영상인데 유료 광고라고 제가 표시도 해드렸는데 여하튼 이거 보고 화내셨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광고 영상이라도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진 않아요. 없는 얘기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광고 아닌 영상도 찍어드렸어요. 이건데 인천 대장단지 분양 포레나더샵, 이건 광고 영상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뒤쪽에서 인천 분양가빈 기축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후상향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인천 쪽은 특히나 지금. 그래서 기회다, 고 해야 된다. 어디? 포레나 더샵은. 물론 미묘하게 낮지만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한 3개월 지났는데 포레나가 해저였던 겁니다. 단포레나 84가 없어서 들어오려면 입주권, 조합원권 이런 거 사야 되는데 그런 이제 현금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다시 돌아와서 9월 아트파크 예를 보면요. 주변 기축에 비해서는 고가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쪽에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간레자, 간석 레미안 자이 여기 있죠. 대략 6억 최고가인 것 같아요. 최근에 5억대 그래도 아직 있고 그 다음에 5억대 초반인 9월 힐스 앞으로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보통 9월 힐스 하면 예잖아요. 9월 힐스 1단지 그 다음에 여기 3단지라든가 이쪽 9월 힐스들인데 이번에 9월 힐스테이트 아트파크 들어가면 어느 쪽을 9월 힐스라고 부를지 뭐 이쪽은 그냥 아파기라 부르겠죠. 규모도 작고 하니까 물론 구축이에요. 얘네들 그런 거 딱 들어가 보시면 2007년 벌써 20년 됐습니다. 아트파크가 들어가면 25년 차들 되는 애들인데 여하튼 얘네들 가격이 지금 5억대 비싸야 간레자가 6억 정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에 비해서 거의 근 2배잖아요. 5억에 비하면 9.9억에 나왔으니까 풀업했을 때가. 그래서 기축에 비해서는 고가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소액세권이고 GTX-B입니다. 대략 25년 차 정도까지 나는 연차 차이가 있는 데다가 직통이고 GTX-B를 통해서 개통됐을 때 서울역까지 30분대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트파크에 대해서. 다만 기본단지 여건이 중규모 단지라는 점은 쏘쏘하다. 그랜드 오픈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규모 단지에 비해서는 좀 더 빠진다. 그래서 포레나에 비해서는 빠지는데 포레나보다 그래도 몇천 원 비싸게 나왔으니까 얘가 당장은 욕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욕할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레나가 쌌던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 입지 조건에 얘 정도 조건을 갖춘 애가 추후에 나오잖아요. 포레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레나 뒤로 아파트들 바로 얘 같은 애들 말한 거였는데 올라갈 거라고 분양가가. 마찬가지로 얘 뒤에 얘 조건 정도 갖춘 애가 주변에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그럼 얘보다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겁니다. 그게 어디서? 수원에서 보였다고요. 수원에서 10억 처음 넘었을 때 그 단지 갖고 욕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걔가 완판됐고 그 뒤로 나온 애들이 11, 12, 13억까지 갔거든요. 다 완판됐어요. 그게 인천 원도심이라고 안 벌어질까요?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다만 얘는 생활 패턴과 정주 조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까지 거리, 즉 어린 자녀가 있다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포레나 더샵 쪽이었다가 어떻게든 잡아서 들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자산이 좀 많다면 송도 쪽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교육 문제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근데 나는 그런 건 아니고 서울까지 어떤 직주 근접인데 서울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지금 마곡 같은 데 가면 20억 넘잖아요. 84가 인천에서 그나마 가까운 지역인데 검단 쪽에서 가깝잖아요. 마곡이 그리고 노량진이 그나마 인천 아래쪽하고는 1호선 연결되는데 노량진에 들어가는 거의 재개발되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거 84 분양가 얼마에 나왔습니까? 25억에 나왔어요. 얘 2.5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조금씩 밀려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가도 요즘 많이 오르고 있고 즉 인천은 대도시라서 인천 내에 생활 권역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서울이 직장인데 특히나 서울 서부권이 최근에 쌌던 놈들이 많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쪽 갔다가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나쁘지 않죠. 물론 검단이나 청라 같은 애들 괜찮아요. 청라 7호선 있고 검단도 5선도 뚫릴 거고 서광선도 뚫릴 텐데 어제 G5에서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뚫리는 건 GTX-B. 물론 청라 7호선이 먼저 뚫리고요. 서광급하고 비교한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그랬을 때 내가 교육 이런 문제보다는 서울 서부, 특히나 여의도, 서울역까지 30분이라는 건 GTX-B 여의도도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까지는 20분대 끊을 거란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나의 생활 패턴이 그런 여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역 정도까지 그럼 뭐 강남 쪽도 서울역에서 삼성역 개통되면 갈아타고 하더라도 40분대면 가거든요. 인천에서 강남역을 40분대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나의 조건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직주 근접성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이 가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의도의 출퇴근을 20분대에 광화문 쪽을 갖다가 30분대에 할 수 있는데 84를 갖다가 10억 언더에 그래도 없어요. 그런데 30년 들어가는 신축 중엔 없어요. 서울은 일단 84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강북도 25억이고 얼마 전에 자이른에 공덕역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노량진도 25억이고 뭐 사당동도 20억대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건 작년 말 정도에 제가 해드렸죠. 사당 이수에 들어가는 힐스 8학군 아니 9학군 쪽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얘가 무조건 포레나라든가 인천의 기축들 그것도 많이 오래된 구축들하고 가격 비교하면서 마냥 욕만 하실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생활 패턴, 뭐 직장이라든가 정주
조건이 맞다면 여기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고 얘도 당연히 올라줄 겁니다. 많이. 저는 포레나 더샵이 30년, 35년, 즉 다음 고점기, 후고점 갔을 때 20억은 갈 거라고 그랬고 G5 같은 경우에는 35년 기준 트램 같은 게 만약 송도에 놓인다면 GTX는 당연히 개통되고 그런다면 30억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욕 많이 하시겠지만 욕하시기 전에 어제 영상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인천 전망편들 챙겨보시고 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포레나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지들이 계속 나올 거고 즉 더 비싸진 단지들이 나올 거고 그건 얘한테도 해당이 돼요. 더군다나 이게 뭐 무조건 지금이 제일 싸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분양가도 올라가다가 멈출 시기인데 인천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올라가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인천의 분양가든 인천의 시세든 수도권 전체의 급지에서 인천은 뒤쪽에서 출발하거든요. 인천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작하는 출발하는 시점. 즉 분양가든 기축의 어떤 매매 가격이든 계속 올라갈 시기란 얘기예요. 향후 5년 정도는. 그래서 얘도 지금 비싸 보이지만 나쁘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미래 가치는 뭐 딴 거 없습니다. GTX-B입니다. GTX-B가 개통됐을 때 그 라인들, 부평 쪽. 다만 부평 쪽은 어제 G5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잡하잖아요. 개발이 안 될 건 아닌데 아시잖아요. 인천분들이 잘. 그 다음에 인천 시청역. 거기는 포레나라든가 얘 같은 애들이 올라줄 거고 인천대 있고 G5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더샵 애들 나머지 애들도 올라요 같이. 예.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반응할 애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GTX-B가 개통됐을 때 더구나 얘가 30년인데 얘 입주 예정이 30년이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 서부권과 연계되는 부천이라든가 삼산들 부천도 지금 정고점 향해서 많이 오른 데들이 있어요. 부천 일부는 그게 영향을 계속 미칠 거고 그러면 결국 인천 원도심 얘네들처럼 더구나 조건 잘 갖춘 곳들은 오를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 규제 후고점이 있습니다. 후고점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공주편이나 인천 청라편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대략 30년 인천의 경우에는 21년 정고점부터 대략 10년인데 정고점 대비 50% 오른다는 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연리, 1년에 복리를 치면 대략 4% 조금 넘게씩 올라주면은 10년이면 50%가 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고점 대비 50% 오르는 건데 저점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던 아파트가 30-40% 떨어져서 6-7억이었잖아요. 근데 후고점은 10억에 50% 상승한 15억이란 말이에요. 정고점에 내가 샀었으면 50% 상승하는 거지만 저점에서 사면 저점이 얼마예요? 6-7억인데 얼마까지 한다고요? 15억까지 한다고요. 그럼 부동산 그런 거예요. 똑같이 10년 동안에 50%가 오르는데 어느 시점에 샀냐에 따라서 더블을 먹을 수 있는 거고 50%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21년 정고점부터 계속 갖고 계신 분은 10년이 지난 시점에 50%를 먹는 건데 사실 계산해서 맞추긴 힘든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5년 만에 왜냐면 떨어지는 시기 5년 올라가는 시기 5년 하면 5년 만에 더블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그런 분야인 거죠. 투자에 있어서. 여하튼 얘는 지금 인천은 이제 후고점을 해서 저점에서 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후상향 나중놈이 더 올라갈 거다. 뭐가? 분양가가. 포레나 할 때 이런 9월 아트파크 같은 애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3개월 만에 이런 애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3개월 뒤든 2개월 뒤든 아시잖아요. 삼곡 쪽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원도심 쪽에도. 그리고 어제 G5만 하더라도 물론 입지는 완전 다르지만 송도 국제도시라서 13억까지도 쳤는데 인천에서 84가 13.5개 그것도 풀업입니다. 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3.5개 나왔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거예요. 여기 주변 개발 잘 아실 겁니다. 9월 쪽에 계속 개발들이 있습니다. 이쪽처럼 업무지구 개발 계획도 있고 여기 뭐 경기장, 여기 종합터미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될수록 좋아지겠죠. 미래 가치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 아직 10억은 안 됐답니다. 뭐가? 인천 원도심이. 근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걸 보였던 게 수원에서 수원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그거 뚫었어요. 서울은 뭐 20억 25억을 뚫었고 84가 수도권에 괜찮은 데는 전부 다 분양가 10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은 이제 드디어 원도심 쪽에서 10억이 넘을랑말랑 송도로 뚫었고요. 이번에 G5가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수원을 보면 딱 2-3년 만에 10억이었던 원도심 분양가가 지금 13억 선 프로파만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그래도 잡을 만한 시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간단히 써놨습니다. 센트리폴 용연화기기 8억대, 원도심이 포함해서 9억대 아직 나오고 있죠. G5는 13억대 나왔고 아까 잠깐 보였지만 가정 이주기는 공공이 6.6억대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풀업 기준 제일 높은 층, 제일 좋은 놈 낮은 거는 8.3에 나왔는데 9.9에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비싼 걸까? 생각해 보시면 감정적으로는 좀 여기까지 뭐 치밀어 오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가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욕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투자는 개인책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최근에 인천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요 다음 편도 G5 2편이라서 최근 올려드린 것들 목록 보시면 인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산이 많더니 이번엔 인천이 좀 많아요. 올 초부터. 올라갈 거란 얘기도 됩니다. 올라갈 지역의 분양들이 또 많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댓글 다시면 어떤 영상들 봐야 되는지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얘가 미분양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미분양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유주택자 분들 중에서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인천은 지금 되게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6억대 들어갈 수 있는 7억대, 8억대, 9억대, 13억대까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신축들이 있습니다. 분양단지들. 만약에 미분양들이라서 줍줍을 할 수 있다면 유주택자이면서 신축을 찾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미분양이. 아시잖아요. 유주택자분들은 청약 되게 힘들고 괜찮은 단지면은 완판되고 들어가려면은 결국 프리미엄 피 주고 사야 되는 거, 입주할 때. 그에 반해서 이런 저점 시기에는 어느 지역이든 인천이든 아니든 저점 시기에는 뭔가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괜찮은 단지인데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은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유주택자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스탠스를.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잘 지켜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정주 여건, 교육이 중요한지 아니면 직주 근접, 서울 쪽 특히나 중요한지. 뭐 인천 원도심이 직주 근접성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얘 원도심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도심에. 원도심이 내 직주 근접이면 뭐 당연히 제일 좋은 거죠. 얘나 포레나도 샵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G5 두 번째 편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랜드 오픈을 내일 할 줄 알았는데 G5가 오늘 그랜드 오픈을 했어요. 보통 금요일날 하는데 얘도 금요일날 하잖아요. 아트파크도. 근데 목요일인 오늘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G5가.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날쯤 그랜드 오픈한 거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1편 올려드린 거, 그 다음에 2편 기다리시던 분들은 요거 보고 요 다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왕숙 쪽에 제가 해드린다고 했죠. 왕숙 신도시에 2개가 들어가는데 그 같은 경우 보니까 사전 청약하신 분들이 결정하는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목요일까지인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다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다음 주에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집가격 분양정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항상 올려드리죠. 들어오시면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는 공간입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넌 말이 되는 소리라니? 그러면 뭐 욕하고 나가셔도 되는 그런 공간, 광고하는 곳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최근에 인천에 괜찮은 분양단지들이 있는 데다가 그 얘기는 인천의 어떤 흐름도 지금 나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천이 이제 저점에서 출발하는 외곽 쪽으로 몇몇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인천은 그런 외곽 지역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왜? 대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이 단지에 청약하시는 저희 회원님들, 아름지 회원님들이 있다면 결국 이렇게 될 거니까, 거북이가 하늘을 날게 될 거니까 예술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좋은 놈, 좋은 축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